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야당에서 먼저 우리 도덕성 또 정책 능력 훌륭하게 평가해 주셔서 여당 의원으로서도 흡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장관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어서 환경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중점 과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하는 과제, 또 미세먼지 저감하는 과제, 또 탈플라스틱 전환하는 과제, 이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예. 이게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주도를 하지만 또 관계 부처의 협조나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제도 꽤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책 조정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어젠다 조율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지향하는 환경 가치, 이게 보통의 경우 경제부처나 타 부처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 가치, 이거가 과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 환경 가치가 경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온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 속에 꽤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동안의 정책 조정 능력 가미하고 또 환경 가치나 환경 보전이 충분히 경제 가치가 있고 상생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경제부처하고 조율을 잘 해주실 걸로 기대되는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충분히 내시고요. 2050 이제 탄소 중립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꽤 30년 비전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독립평가기관에서 평가한 2021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꽤 부정적인 또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또 소극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 석탄 발전 퇴출 목표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원대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평가가 아마 저희가 지난해 그린 뉴딜 또는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겠다고 천명한 이후에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에 지금 사실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기 이전에 나왔던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저희를 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그 지적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 지적하면서 입법과 행정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실 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해관계자 조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행정을 바라볼 때 느꼈던 그런 초심이라든지 이런 마음가짐이 행정하시면서도 그대로 유지돼서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2050 같은 경우는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절실함이 순간순간은 꽤 떨어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30년 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 2050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속도에 관련된 기존에 가지셨던 그런 입장, 또 절실함, 이에 장관직 수행하시는 기간 내내 유지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0년이면 아마 그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70대 아니면 80대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후세들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만약 고민한다면 저는 이걸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의 그런 뒷세대에게 물리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님께서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충전시설, 인프라시설이 부족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정부만의 노력, 정부만의 투자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산업체들 여기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그 이후에 메이커사들이 받는 수혜를 사전에 적절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돼야 될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책임을 보상받고 거기에 대한 상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사적인 대응도 나눠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견. 의원님 한꺼번에 많이 주셨는데요. 그 수소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은 뭘 하냐? 생산업체도 이 인프라 투자 왜 자꾸 정부 돈으로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게 흔히 말해서 어느 적정 수준까지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전기차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스스로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충전소들이 스스로 남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조금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CMIT, MIT의 민사적 대응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민사도 형사와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민사적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금의 형태로 돈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아마 그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까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 장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